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대설경보 지역이 확대된 가운데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도내 대설경보 지역은 진안에서 무주와 장수로 넓어졌고 남원, 임실, 순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도내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0.62% 늘어난 1조 6,5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기후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민생 회복과 골목상권 강화,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670억 원을 투입해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에 따른 구조 개편에 대해 학생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강풍까지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진안과 무주 등도 동부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오후 5시 기준 진안에 20cm에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안군 일대 새만금에서 포항 방향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넘어졌고 국도 26호선 보령국에는 차량 통행이 한때 제한되는 등 3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 등 서해안권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군산공항 항공편과 여객선 5개 항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도 전북 동부권은 최대 10cm, 나머지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오늘처럼 강풍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0.62% 늘어난 1조 6,5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은 기후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민생 회복과 골목상권 강화,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1조 6,547억 원, 올해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전체의 41.4%로 가장 많고 산업경제와 농수산 분야의 20%, 재난안전과 보건 분야의 6.3% 등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정 분야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회복, 시민안전, 경제활력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3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9건, 대학국민체육센터 개보수 12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3억 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4억 원 등입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은 경제와 기후,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문화관광과 인구 증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체류형 관광과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하고 고군산 해양관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를 고려해 신산업을 통한 동력을 만들고 골목경제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323억 원, 군산조선소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 원, 새만금 수상가공단지 114억 원 등입니다.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두 축으로 한 글로벌 신산업 K 문화관광이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정주 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이 강화됐습니다. 경포천 나운동 구암지구 위험개선 정비사업 89억 원, 옥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3억 원,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7억 원 등입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안은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이 뒤처지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가 핵심 조항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공항은 개발 계획에 활주로와 부지 확장이 명시돼 있지만
강제할 법이 없어 터덕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국의 신공항 가운데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을 포함하는 대강법 개정안이 또다시 막혔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고 국토부와 기재부도 유사법안 난립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교통법안 소위는 정부 부처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다음 달 3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하계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늘 정부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이 단독 유치하거나 서울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산업용지 확장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로 담아줄 것과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 등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제1을 요구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2표결에서 또다시 가결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1을 요구한 조례안을 23명 의원 가운데 2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1을 요구한 조례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징계 수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일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 징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담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이 안건 의결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리특위장을 맡았던 이한세 의원은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홀로그램 이카가 익산시와 오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홀로그램 이카는 협약에서 익산지사를 설립해 1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무대장치용 홀로그램 영상을 제작해 공연이나 행사 무대에서 빛의 파장을 이용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홀로그램 기업 유치를 본격화해 지금까지 34개 업체와 협약을 맺었고 이 중 22개 업체가 익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 의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가졌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한계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문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오늘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670억 원을 투입해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대학은 통합에 따른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데 학생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전북자치도, 익산시 지원 등을 합해 5년간 투입될 예산은 2,670억 원. 앞으로 추진될 핵심 과제는 모두 7가지로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 육성과 생명산업 클러스터밸리 구축 등입니다. 두 대학은 통합과 함께 농생명융합과 의생명융합, 생명서비스융합 등 크게 3개 축으로 학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실증연구와 사업화 중심의 전북 바이오융합 대학원까지 설립할 방침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ER 비디어, 교육과 연구와 사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대학원, 전북바이오융합대학원을 설립하겠습니다. 통합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농생명 중심 기초교육이 강화되고 생명산업 연계 프로젝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원광대는 전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이 생명산업 연관 분야에서 선발될 계획입니다. 모든 학과를 완성연도에는 6개 광역계열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체 4천여 명의 신입생 중에서 약 60% 이상을 생명산업과 관련되어지는 전문 분야로 학생 모집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진통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총 학생회는 비전 선포식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일부 학과를 없애려 한다며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또 원광대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융합대학, 인문대학, 조형예술디자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신문방송학과가 사라지게 되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선포한 통합 원광대. 그에 따른 변화는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내부 구성원 합의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국비 25억 원 등을 들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업 근로자 등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로 짓게 됩니다. 또 내부에는 공공형 농촌 인력 중개센터 사무실과 휴게 공간, 공용 주방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군산 로컬푸드 5곳 가운데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옥산농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로컬푸드 5곳의 총 매출액은 11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옥산농협이 5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5곳의 총 매출액은 104억 원으로 옥산농협이 46억 원의 매출을 올려 가장 많았습니다. 군산시의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기존 로컬푸드 농가와 소비자 현장 체험 사업을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직매장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가족장 보기와 군산쌀 우수고객 행사, 로컬푸드 긴장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5곳은 507농가가 출하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32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군산시의회 김영을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5일 군산시 축사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증액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군산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군산시 축사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 8월 김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가 이틀 연속 장애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군산시청 홈페이지가 오류로 장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류 현상은 9분가량 지속됐으며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9시에도 동일한 오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틀 연속 장애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국립군산대 이효준 교수 연구팀이 아마이드 작용기에 효과적인 변환이 가능한 광촉매 반응을 개발했습니다. 군산대는 이효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비금속 광촉매를 사용한 3차 아마이드의 작용기 변환 반응이 오가닉 레터스의 이달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이드 결합을 가진 화합물들은 화학뿐 아니라 제약, 면역학, 에너지 관련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합성하고 변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이 공매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압류한 물품 134점을 공매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앞서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수료를 벌여 지난 7월에 압류한 귀금속과 명품 시계 등을 공매에 붙여 4,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응립재산 추적과 가택 수색을 병행해 압류 물품 공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반값 임대료 주택 100세대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7일 브리핑을 갖고 도내 5개 시군 중 한 곳에 반값 임대료 주택 100세대를 시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은 24평형으로 오는 2026년 착공해 2018년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급 대상이며 귀농, 귀촌인까지 입주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감사를 받습니다. 27일부터 열흘 동안 건축사와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이 활동합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제도와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시설 공사 등 5개 분야를 점검하게 되며 감사 결과는 교육감에게 제출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송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가 장점마을 환경피해 인간관계 인정 5주년을 맞아 별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10일 부송동에 위치한 커피여행에서 발간 보고회를 엽니다. 별책보고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됐고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 경과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사항, 손해배상 소송 과정, 옛 금강 농상부지 활용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여산휴게소 명칭이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명칭 변경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산휴게소는 1976년부터 운영돼 왔고 익산시는 지역 홍보를 위해 2020년부터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익산시가 치매 무료 검사는 물론 치료비까지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인지 선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기억력과 주의력, 시공간 기능 등을 확인한 후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진단 신청을 하면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검사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1억 원을 들여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 같은 지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87개 업체에 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 방지 시설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수험생이면 익산 시티투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 여행 상품을 제공합니다. 수험표를 지참하면 순환형과 테마형 시티투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이노키즈월드는 연말까지 무료 체험 이벤트가 진행돼 수험생은 슬라이드와 스카이점프 등 일부 시설을 1회 한해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남성여고와 전북제일고 학생 3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고암동은 지난 25일과 26일에 부녀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150세대에 김장김치가 전달됐습니다. 한편 행사에는 부녀회를 비롯해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영등 이동은 오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단체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3일간 32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준비해 취약계층 75세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영등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7년째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